사실 2차전지 비율을 꺾었었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아무리 봐도, 그리고 재무구조를 봐도 문제는 이게 ESS 가격이나 마진이 예상과 다릅니다. 지금 투자액은 중립해버렸고요. 목표가 12만원에서 6만 2천 원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작년 가격을 다 이미 타치하는 가격의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우리가 LF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에서 90% 이상 수입을 해서 ESS를 만드는 형태이거든요. 네. 마진율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진보다는 에코프로 BM이 광산 인수에 대한 이번에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죠.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도 저는 9월 이후에는 유상증자 가액이 발표되고 이후의 상황은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밸류랑 무관하게 원래 이제 2차전지 섹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품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없을 수 없거든요. 미래가 3년 후에 가치를 땡겨오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3월 달에 사실 2차전지 비율을 꺾었었어요. 에코프로 때문이었어 사실은요. 에코프로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자회사 상장이 중복 상장이 금지가 되면서 자금 조달의 리스크가 있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전환사채 상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그리고 재무 구조를 봐도 자금 조달 이슈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요즘 발표한 거군요. 예, 그래서 계속 조심하자. 자금 조달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걸 예측한 건 아닌데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이긴 했어요. 그래서 자금 조달 이슈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자. 있잖아요. 에코프로, 에코프엠을 일단 조심하자는 얘기를 3월부터 계속 하고 그래서 계속 웬만한 고객들한테 매도를 시켜놨는데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1조 2천억 유증이 나왔죠. 예상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에 2분기 때 같은 경우에 배터리 3세가 흑자가 났는데 이게 일회성을 걷어내면 전부 다 적자야 여전히. 그리고 이제 구원투수로 지목됐던 ESS가 지금 그 테슬라 쪽에서 먼저 가격 하락을 확인해줘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흑자는 흑자인데 관세 환급이라든가 생산 보조금, 고객 보상금 이런 합작법인 정리 같은 이런 일회성이 포함된 흑자버리고 빼버리면은 다 적자인 거죠. 그러니까 엔솔부터 보면 영업이익이 1133억 나왔는데 2분기만에 흑자전을 했죠. 네. 그런데 북미 생산 보조금 AMPC가 2,410억 들어갔습니다. 이거 빼면 1,270억 적자고요. 삼성 SDI가 2,038억 원 흑자가 나오고 7분기만에 흑자인데 영업이익률도 5.4%도 나왔습니다. 양호하죠. 다만 미 관세 환급금이 2천억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기에 몰려버렸고 제외 이걸 다 빼니까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9% 도로 적자가 돼버렸고요. SK온이 8,218억 그리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또 그 적자 연고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8,218억이 남았는데 그 매출이 2조 9,460억 나왔으니까 이익률이 28%거든요. 비정상적이잖아요. 배터리 기업으로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시아 판매 확대도 됐지만은 고객 보상금이라든가 AMPC 증가에 그러니까 포드 합작법인 블루오벌 SK 종료 효과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이것도 다 일회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일회성을 빼게 되면은 적자라는 게 문제가 있고 또 세 회사 모두가 ESS 쪽에 흑자 배경을 내세웠는데 문제는 이게 ESS 가격이나 마진이 예상과 다릅니다 지금. 원래는 엔솔 같은 경우도 북미 쪽에서 ESS 마진이 20%대, 뭐 많게는 SDI나 40%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마진이 안 나와요 지금 ESS 쪽이 예상보다 지금 좀 안 좋아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진이 5% 정도? 그러니까 이제 가격 구조적으로 빠진다는 게 지금 테슬라 쪽에서 테슬라가 2분기 사업 발표하면서 매출 총 이익률이 9.5에서 20.4%로 거의 반토막 수준은 났거든요. 그 CFO 탄해자가 그 산업용 저장 장치의 판매 가격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마진이 한 20% 초중반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AMPC 포함된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ESS 매출이 2조 2,410억 정도, 이거 전분기 대비해서 31.6% 올랐는데, 매출 많이 늘었는데, 그죠? 상반기로는 전년 대비해서 4.6% 성장했어요. 굉장히 매출 많이 느는데. 이게 사실 회사 목표 40%밖에 달성 못한 거예요. 목표 달성을 못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세일 쪽의 병목이 있는 게 아니라 팩이라든가 컨테이너 같은 후공 쪽에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예상보다 출하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AMPC가 2,390억이 나왔는데 ESS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5% 적자 났습니다. 20%대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적자 나왔어요.
삼성 SDI도 그 IBK에서는 ESS 영업이익 그 이익률을 대략 34.8%가 나왔다라고 보는데 요게 관세가 2천억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게 포함된 거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ESS 매출이 그 8% 정도 7,780억 정도로 줄었는데 국내 그 전력료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3분기를 밀렸다는 영향이 있는 거고요. 대체로 이제 그 3분기 그 IBK에서 그 삼성 SDI 3분기 ESS 영업이익률을 10%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추정치가 그 34.8%에서 이게 이제 일회성 걷어내니까 10% 정도 나온다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럼 그 10%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실제로. 생각보다 이 마진 압박을 좀 받는 거로 봐야 돼서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그 ESS 쪽 수요는 확실한데 가격 결정력이 배터리 쪽에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커진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났는데 원래는 마진이 많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마진이 지금 안 나온다. 이게 지금 문제고 ESS 배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마진 떨어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재가 더 어렵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국내 업체끼리도 지금 서로 뺏기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 결정적으로 지금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소재 그 양극재 매출이 줄었어요. 많이 급감을 했는데 그 포스코 퓨처엠 때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그 원통형 쪽으로 좀 진입을 하면서 지금 그 삼성 SDI가 지금 멀티밴더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그 EV 쪽에서도 안 좋지만은 그 ESS 쪽에서도 유일하게 성장하는 거마저도 지금 그 역성장이 나오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의 영업이익이 180억 정도 나왔는데 63.2% 감소한 거고요. 영업이익률 3.1% 전분기가 3.5%였어요. 이것마저도 낮아졌고 순이익은 5억 적자입니다. 적자 났어요. 그러니까 영업 흑자는 그나마 지켰지만은 최종 손익은 마이너스 상태인데 그래서 JP모건에서 투자액은 중립해버렸고요. 목표가 12만 원에서 6만 2천 원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거의 절반은 낮춰. 목표가 20만 원대 목표가들이 뭐 10만 원대로 대폭 줄었고 한병화 유니트증권 한병화 외화만 20% 그러니까 28에서 26에서 20만 원인가 이렇게 낮추는 정도였고 그러니까 올해 주당 순이익 추정도 JP모건에서는 기존에 394원에서 200원으로 거의 뭐 반토막 수준 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S형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매출이 전분기 대비 54% 급감을 했는데 이 삼성 SDI가 포스코 퓨처엠과 이중 소싱을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EV용 양극재도 1%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의 2분기 실적을 보면은 EV랑 ESS 둘 다 지금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되게 지금 답답한 상황이고 또 하나가 재무 부담이 있잖아요. 1조 2천억 유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행 중이죠. 신주 990만 주 발행 예정인데 행세가가 12만 1,000원인데 주가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배정 기준이 9월 4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유증을 성공해서 쳐요. 그러면은 그 가격에 유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기 주관사가 공동주관 6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일부 완화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매물로 나온단 말이죠. 상당한 바로 급락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또 하나가 23년 7월 달에 발행한 4,400억 전환사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 만기가 28년 7월인데 풋옵션 행사가 올해 5월부터 가능해서 1차 상환 시점이 지난달 24일이니까 지났어요. 이거 전환가액 하향이 20만 6,500원인가 뭐 그래요.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환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에코프로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풋옵션 행사에서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풋옵션 행사 안 한다는 거죠. 주식으로 안 바꾸니까 원리 전에 이거를 만약 풋옵션 그 상환을 하게 되면은 원리금까지 합치면은 4,669억 원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조 2천 말고도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3월달에 에코프로 19만 찍음부터 섹터 그 자회사 상장 이슈가 나온부터는 에코프로로 지금 자금 조달 이슈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꺾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고객들 많이 나가고 뭐 그런 것도 사실 있는데 7월달에 자회사 상장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이제 사실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키우는 게 에코프로의 전형적인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성장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고 24년도에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 3자 배당 유증을 받았습니다. 3,610억 원 이걸 받았는데 일정 기간 안에 상장을 못하게 되면은 에코프로의 주식을 대사를 요구를 할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이 달려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자금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지금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거 390억 정도인가 영업이익이 남았는데 중요한 얘기란 거는 어쨌든 현금 6천억 정도 있고 그리고 추가 자금 조달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코프로 유증 참여 외에는 없는데 문제는 그 6천억의 대부분의 자금을 요 청약에 다 써야 돼요. 120% 초과 청약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에코프로 BM의 유상 증자가 사실 기업의 사활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또 하나가 에코프로 BM이 제가 한창 얘기할 때 22년도 당시 그 프렌들리 데이 할 때 매출 목표가 27년도 30조였거든요. 근데 2년 후에 2030년도 30조로 2년 미뤘어요. 근데 이번에 증권신고서 제출한 거 보니까 유상증자를 다 성공하고 니켈 사업까지 매출이 합쳐서 10조, 2030년 10조이겠습니다. 그럼 2030년도에 그 양극재 사업을 통해서 30조 벌겠다는 회사가 이 니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1조 2천억 유증을 해야지 2030년도에 양극재 포함해서 10조를 벌 수 있겠다 목표를 제시하니까 반토막 이상 더 난 거야. 3분의 1토막 더 난 거잖아요. 주가가 온전할 수가 없죠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기가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3,351% 급증이에요. 네. 그런데 배터리 소재가 25억 나왔어요. 나머지가 기초 소재 쪽에 242억이어서 전사액의 92%가 배터리 소재가 아닌 다른 쪽에서 난 거고 그 화성 제품 때문에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소재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증권 집계로 보면은 26년도 2부 EBITDA 기준으로 에코프로 BM이 79.3배, 포스코피템이 63.3배고 LNF가 27.1배인데 지금 그 JP모건에서 이 중기, 그러니까 배수를 중기 사이클에서 40배를 줬는데 이 다운 사이클에서 25배를 줬단 말이에요.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25배 사이클 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25배를 주면서 양극재 25배, 인도네시아 니켈 6배 해가지고 대략 그 62,000원 밸류가 나온 건데 에코프로 BM 지금 79배잖아요. 이부에 있다가 퓨처엠은 63배고 다운 사이클에서 25배 차이니까 이게 벌써 뭐 거의 3분의 1 차이 그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좀 이렇게 뭐 키움증권도 그 2차전이 중립이고 LS는 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추천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낙관적으로 보는 대신에서도 회복이 초입이라고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대체로 보면 다 27년도부터를 봐요. 회복을 아예 또 좀 멀다는 거죠. 그러면서 밸류는 좀 가도 비싸고 그리고 이 업사이클에서 주던 밸류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원래 예전에도 2000년 중 27년도 넘어가서부터는 약간 다운사이클로 봤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이 밸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매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코스닥 쪽에서의 뭐 매수가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본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반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경제부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 발표하면서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했는데 이게 6개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 2차전이 들어가니까 오늘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관련해서 급등한 것처럼 그래서 반등한 것도 있겠다고 보고 양극재도 아마 들어가겠죠. 다만 이제 이런 반가운 재료지만 다소 좀 늦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법인세를 공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후 이익에 반영되다 보니까 법인세 공제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 보조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뭐 적자는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 있고 그리고 국내 생산 국내 판매라서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소재 쪽은 밸류에이션 쪽으로 실적이라는 밸류에이션 쪽으로 지지 라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차트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는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투자는 도저히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작정 버티는 것보다도 어떤 이제 단분기, 3분기가 여러 가지 변곡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엔솔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뭐 SDI도 마찬가지고요. ESS 쪽에 영업이 나오는지가 되게 관건이기 때문에 3분기 정도를 어떤 마지 노선을 보고 3년 전에 2차전 얘기할 때도 뭐 25년 말까지만 보자, 26년까지 보자 이랬었잖아. 그 시가 다 지나기도 했고 다가오기도 했으니까 더 이상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과 투자는 다르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주요 원인은 우리가 LF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에서 90% 이상 수입을 해서 소재를 가지고 배터리를 ESS를 만드는 형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까지 해서 마진율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에 대한 마진율을 보게 되면 EV보다 ESS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에서 장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원가 상승률로의 마진이 약화됐다라는 이유이고요. 이번에 7월 30일, 7월 31일에 발표된 내용이 있었죠. LNF에서 LF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재사들도 내년도에서부터 양산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차전지의 그동안의 마진율에 대한 우려들은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의 시간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 5만 6만 위안 정도 했었거든요. 이게 연말 가면서 10만 위안 넘어섰고요. 올 초에 고가가 20만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한 16만 위안 정도 하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빠져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1년 전 수준을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안정권에서의 마진이 나오는 가격에서 리튬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2차전지 업종에서의 많이 빠진 종목들은 지금 작년 가격을 다 이미 타치하는 가격에서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한 2차전지 업종 전체의 가격 수준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재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2, 3분기 전부터 흑자로 진행, 물론 금액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흑자 전환한 상태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LG에너솔루션도 2분기 전 단계에서 흑자로 전환했고 최근까지 계속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한 마지막 그 회사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캐즘에 대한 우려로 지난 24년부터 적자 전환되었던 2차전지 업종이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체적인 업황의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삼성 SDI 흑자 전환은 저는 업종 자체에 대한 상당히 의미로의 발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마진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선 방송에서 그 미국 빅테크사들의 그 캐펙스에 대한 투자 회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각 사별로 2조 원 가까운 금액을 시설 투자에 최근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 가동률 자체가 60%, 70%, 8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 곡선이 진행되었는데 ESS라도 하더라도 마진율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공장을 계속 가동해야 될 부분들이 현재 ESS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마진율을 판단해서 주가의 긍정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공장 가동률에 좀 더 의미가 부여되는 내용으로서 해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영업이익단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씩 흑자는 흑자이돼 분기별로의 내용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500억, 400억, 200억 정도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한 200억 정도 내외가 그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자는 흑자에 대해 금액적인 부분이 다소 아쉽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금융비용 조달에 대한 그 이자 비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광산 인수에 대한 이번에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죠.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도 금액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BM의 현재 조달된 부채가 한 3조 정도 됩니다. 반면에 LNF라든가 포스코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2조나 4조 정도 되거든요. LNF는 좀 4조 규모가 좀 크긴 하지만 최근 증가율 추세를 보게 되면 포스코퓨처엠이나 LNF 같은 경우는 현 부채 비중에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최근 2분기 사이에 부채가 2조 6천억에서 3조로 증가하는 현상들을 보죠. 최근에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융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 이 부분으로 차감이 되면서 이익단의 부분이 그렇게 성과를 크게 낼 만한 그 데이터가 나오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부분들은 이번에 밸류체인을 형성하면서 안정적 리튬에 대한 수요 공급이 된다면 개선이 되어질 거로도 해석을 합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형태이고요. 네. 무엇보다 가장 에코프로 BM에 대한 관심도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이번 유상증자 연동해서 주가에 대한 그 전망치들을 많이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9월 1일에 유상증자 가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은 한 11월 정도에 상장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8월 동안에서의 흐름은
지금 10만 원 전후 가격인데요. 유상증자 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요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가격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최근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하나솔루션의 주가 흐름들을 한번 판단해 보더라도 비슷한 경로의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이후에는 유상증자 가액이 발표되고 이후의 상황은 주가 전환의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 앞서 시장도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가격 수준에서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존에도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호적인 시각에서의 접근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겨냥해서 2020 전체 업종에 대한 주가 개선의 상황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렇다면 2020 업종 내에서 우리가 판단으로의 그 최선호주를 판단해 본다면 당연히 삼성 SDI 종목이 가장 최선호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